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소프트웨어 콘 207 뉴머리컬 어널리시스 프로그래밍 수치에서 프로그래밍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서덕영이라고 합니다. 이메일 주소는 이렇고 여러분들 항상 소통하고 싶어요. 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과목을 왜 배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하기 위해서 21세기의 잡마켓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21세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두 가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매드 잡이 많아진다. 또 하나는 할로잉 인더 미들, 중간 계층이 없어진다. 노매드 잡이라는 뜻은 뭐냐면 프리랜서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기업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개개인으로 있다가 어떤 일을 위해서 모였다가 그다음에 흩어지는 형태 그런 식의 잡이 이제 많아집니다. 그것이 이제 통신이 잘 인터넷이 잘 발달돼서 그런 거죠. 연예계에서도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먼저 뭐 아나운서들이 김성주라든지 전현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프리랜서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코미디언들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고, 가수들은 뭐 대부분 원래 프리랜서였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금 공학 쪽에서도, 엔지니어링 쪽에서도 이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지난 20년간 한 20% 정도 늘어난 걸로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현상은 뭐냐면 할로잉 인 더 미들이라 해서 자, 기본적으로 20세기에는 어, 엔지니어의 하이라키가 이렇게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수의 하급 엔지니어가 있고 그다음에 중급 엔지니어가 있고 그다음에 소수의 고급 엔지니어가 있죠. 그런 형태였는데 21세기에는 이 중급 엔지니어의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인공지능이 발달했고 그다음에 공장 자동화가 발달했고 그다음에 3D 프린터가 이제 많이 활용되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공장이나 아니면 회사에 속해서 일하고 있던 그런 엔지니어들의 필요성이 상당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급 엔지니어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엔지니어가 있고 하급 엔지니어들은 또 수많은 하급 엔지니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급 엔지니어라는 거는 뭐 기본소득이 아니라 뭐죠? 어, 음,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 정도의 그 정도의 엔지니어를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고급 엔지니어는 뭐 또 그 사람들의 뭐 수십 배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그런 걸로 지금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어, 게임 회사에서 인력 분포는 이렇게 생겼어요. 게임 회사에서 어, 제일 하부에 아티스트들이 있습니다. 아티스트들이 한 100명 중에 한 80명 정도가 7, 80명이 아티스트고 그다음에 프로그래머가 한 열 몇 명 정도 있고 그다음에 디자이너가 몇 명 정도 이렇게 있는 상태로 어떤 게임 회사가 구성됩니다. 자, 그런데 연봉도 이 순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자, 디자이너한테 요구되는 건 크리에이티비티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래머나 아니면 아티스트에 요구되는 거는 되게 크리에이티비티보다는 열정하고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소프트웨어만 한다. 그러면 일반적인 프로그래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소프트웨어에다가 매스까지 아는 경우, 그러니까 수학까지 아는 경우에 디자이너나 하여튼 좀 기획자나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에서도 고급 엔지니어와 하급 엔지니어를 나눌 때 여러분들이 매스를 아는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뭐 만 명이 있다고 했을 때 소프트웨어하고 매스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그 중에서 100명도 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고급 엔지니어가 될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자, 우리가 객체 지향 언어를 하면 여러분들 앱스트랙션이란 말을 많이 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앱스트랙션이 가장 앱스트랙션의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매스입니다. 수학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연필이 두 개가 있고 사람이 두 사람이 있고 사과가 둘이 있습니다. 자, 각각은 굉장히 다른 물체이죠. 그런데 그것이 앱스트랙션이 되면 2라는 어떤 숫자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그죠? 여기에 어떤 공통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새가 있고 개가 있고 개구리가 있을 때 이것들이 전부 다 굉장히 다르지만 그것들을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어떤 것 그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걸 앱스트랙션에서 여기에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리가 있다든지 아니면 눈이 두 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앱스트랙션 되어갖고 나타나는 그런 어떤 공통적인 사항이죠. 근데 매스가 그런 성격을 가집니다. 매스, 수학은 어떤 분야나 다 이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수학이 예를 들어서 매트릭스라고 합시다. 매트릭스가 우리가 뭐 게임을 만드는 데서도 매트릭스가 활용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하는 데도 매트릭스가 활용되고 자율자동차에서 영상 분석하는 데서 매트릭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다루는 수학적인 어떤 방법론은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수학을 배우면 세상에 굉장히 다양한 것에 수학이 모든 것들의 앱스트랙션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곳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 뉴머리컬 어널리시스 수치 해석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리니어 알지브라 즉 선형대 수학을 프로그래밍화하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수치 해석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지금 여기서 수치 해석은 좀 더 그 범위를 확장해서 어, 지금 전자정보 아니면 지금 소프트웨어 대학에서 사용되는 수학들 그런 것들을 프로그래밍화 하는 것을 배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리나 미적분, 미방, 그다음에 선형대수, 확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수강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비전이나 그러니까 이게 뭐 영상 인식 같은 거죠. 그다음에 공장 자동화나 아니면 로봇이나 아니면 AI나 빅데이터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또 요 세 가지가 다 합쳐지는 어떤 게임 분야에 사용되는 어떤 수학들을 조금 더 깊이 프로그래밍화하는 방식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미적분에 대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 여기 한 3주 정도 배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선형대수에 대한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이거는 확랜에 대한 프로그래밍을 하고 또 신호 처리에 대한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대로 비전이나 아니면 공장 자동화 로봇 그다음에 AI 빅데이터 뭐 게임 이런데 어떻게 활용되고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해볼 생각입니다. 주차별로 해볼 것들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인 펑션과 미분적분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매트릭스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확률, 그 다음에 머신러닝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이거는 뭐 명확한 구분은 아니지만 게임이나 데이터나 로봇 아니면 전체 다에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를 그냥 한번 써봤어요. 근데 이것을 꼭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모든 수학들이 사실은 모든 여기에 어, 부분 다 활용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번 학기에는 월수 강의죠. 근데 월요일 날은 그냥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모든 강의를 유튜브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고 과제도 아니, 그 강의 내용도 숙지하고 그다음에 어, 과제도 한번 미리 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 날에는 이제 실시간 줌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실시간 줌 미팅은 크게 두 개로 나누려고 그래요. 처음 한 시간은 여러분들 좀 더 팀으로 나눠서
서로 팀원들끼리 회의를 해야 하고 질문을 만들어내는 시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시간은 또 전체가 모여서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주 과제를 여러분들이 해야지 돼요. 근데 과제는 수요일 날 밤 12시까지 올리면 됩니다. 이 캠퍼스에 올리게 되는 거예요. 보고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쓸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뭐 한 여러분들 권하기는 뭐 내용은 한 두세 페이지 정도만 쓰면 대충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소스를 붙여넣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매주 과제들은 기본적으로 10점이 부여되는데 그 중에 어사이먼트대로 하면은 일단 8점을 다 주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이제 2점 정도를 더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2점을 받기 위해서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어쩌면 굉장히 과도하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이 2점을 놓은 이유는 어, 정말로 이 뉴메리컬 어널리시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번 그것을 한번 나한테 보여준다 그럴까? 그런 의미이지 여기 익스트라 2점까지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 과목에서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은 거기서 안 나옵니다. 자, 기본만 잘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시험 보는 데는 충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2점을 더 받으려고 노력한다는 건 말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요 2점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평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열심히 하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뭐 우리가 또 평가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학교에서 하라고 그러고 또 여러분들 B 플러스 이상 뭐 이런 규정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느 정도로 변별력 있게 구분을 해야지 됩니다. 평가가 좋은 건 아닙니다. 평가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로 협동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협동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에서는. 자, 그래서 지금 중간고사를 한 20% 정도 할 거고 학기말고사는 그러니까 중간고사는 온라인으로 보려고 해요. 줌을 좀 더 켜놓고 각자를 자기를 보여주면서 하는 형태로 하려고 그러고 학기말고사는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코로나 사태가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결정할 텐데 그게 한 30%, 그 다음에 주별 과제가 20%, 그 다음에 팀활동, 즉 소회의에 얼마나 열심히 참여했는가, 거기서 질문이 얼마나 의미 있는 질문이 올라왔는가 가지고 한 10% 정도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온오프라인 출석이 10%, 그 다음에 게시판에 지금 이 캠퍼스 게시판에 질의응답 그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전부 다 5회까지 질문을 올릴 것을 지시합니다. 이거는 지시, 권유화가 지시예요. 그래서 요거를 카운트해서 5번까지 되면은 10%를 여기서 점수를 주려고 합니다. 5회 이상 넘는 거에 대해서는 점수는 없고요. 여기서 10%까지는 질이나 아니면 응답을 얼마나 했는가 가지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고육지책이에요. 사실 이거는 하기 싫은데 여러분들의 질문하는 어떤 분위기를 더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자, 금방도 얘기했지만 평가를 하게 되면 개개인 간의 경쟁을 하게 되었고 협력을 잘 안 하는데 사실은 지금 전 세계 소프트웨어의 거의 80%는 프로그래머 간의 협력을 하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20% 정도만 각 기업에서 자기네들의 그 뭐야 비밀로 하는 거는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이 여기 여러분 포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FOSS, Free Open Source Software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리눅스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분투도 그렇고, 그 다음에 파이썬도, 이거 스페링이 좀 잘못됐나? 파이썬도 여러분들 그 오픈소스로 만들어진 랭귀지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AI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텐서플로우가 그렇고, 그다음에 그래픽 라이브러리 오픈 CV, 그다음에 컴퓨터 비전에 대한 오픈된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게임 엔진으로 유니티, 언리얼. 근데 지금 오픈 안 한 걸로 가장 유명한 게 마이크로소프트죠, 그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즈를 팔아갖고 부자가 된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에 GitHub를 인수한 후에 본격적으로 FOSS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크기 위해서는 이 포스 시스템에 굉장히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질문하고 응답하고 여러 가지 소통하고, 그다음에 뭐 문서화하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것들에 계속 익숙해지는 게 중요한데, 어, 이거는 제가 잘 못해서 여러분들을 잘 도와줄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 강의에서도 되도록이면 질문도 많이 하고 응답도 해주고, 그다음에 소통이 많아지는 그런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